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대작 오징어 게임의 시즌2가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연진 공개를 넘어 감독 오피셜로 시즌2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 것이죠. 가장 궁금한 건 시즌2의 스토리인데 시즌1 결말 내용이 다음 시즌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말부터 낱낱이 살펴봐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성기훈이 흑화하며 막을 내렸는데요. 잘 들어.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이 장면은 시즌2에 다양한 힌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성기훈은 빨간 머리를 하고 있죠.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머리카락으로 성기훈의 변해버린 모습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게임이 끝나고 기훈은 자신을 수습하고 평범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일을 겪었으니 예전 같아질 수가 없었겠죠. 감독은 이때 평소 기훈이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 짓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평범한 대기업 생산 직원이었던 성기훈은 회사에서 잘리고 난 후 딸아이 이름을 단 치킨집을 열었지만 별다른 사업 수완이 없었기에 2년 만에 접고 만 것 같습니다. 그 후 프리랜서처럼 대리기사로 운전을 하며 돈을 벌어온 것이었죠. 이런 성기훈 같은 중년 남성은 보통 매번 미용실에 가면 커트만 쳤을 것 같은데 하지만 감독은 기훈이 오징어 게임을 겪고 난 후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파격적인 행위인 빨간 머리를 할 것 같았다며 내재되어 있는 기훈의 분노를 상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빨강과 파랑은 오징어 게임 내에서 계속 대비되는 색깔이죠. 처음 성기훈에게 다가온 공유가 그에게 내민 것도 빨간 딱지와 파란 딱지였습니다. 이때 파란 모자를 쓴 성기훈은 파란 딱지를 고르고 게임을 하는데 딱지 고수인 공유에게 져서 계속 뺨을 맞죠. 반대로 게임의 주최자인 공유는 빨간 딱지를 골라 게임에서 이기고 성기훈을 농락합니다. 이 장면은 수미상관 배치로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 장면에서도 도전자는 파란 딱지를, 공유는 빨간 딱지를 골랐습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에서 빨강과 파랑의 대비는 딱지치기 외에도 여러 번 등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데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바로 주최 측과 참가자의 옷 색깔이죠. 이 장면 때문에 성기훈이 아예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가 된 건 아니냐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기훈의 통화를 잘 들어보면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해당 대사는 인간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오징어 게임의 가치관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저항하는 얘기입니다. 시즌2에서 주최자 측이 강자라고 생각 없이 강자에 붙는 것도 아니고 이젠 돈만을 위해 게임에 참가하는 것도 아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오징어 게임에서 수없이 죽어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배우를 찾고 게임을 파괴하기 위해 게임에 참가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죠. 특히 감독은 성기훈이 시즌1에서는 실수도 많이 하고 순진무구했지만 시즌2에서는 진중하고 심각한 좀 더 무거운 인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긴 순수하고 착했던 기훈이 그냥 돈이 필요해서 참가했을 뿐인데 두 눈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으니 본인이 최후의 1인이었다는 점에서 죄책감도 느꼈을 것이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책임감도 생겼을 것 같네요. 황준호의 비밀.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은 황준호와 그의 형 황인호인데요. 원래 감독이 영화 시나리오 단계에서 작성했을 때는 없었던 캐릭터인데 드라마로 제작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캐릭터로 구체적인 설정이 생겼습니다. 형 황인호는 76년생으로 92년생인 동생 황준호와 나이차가 많이 나죠. 경찰대학교를 한 번에 입학할 정도로 수재였고 파출소 소장을 시작으로 경찰청까지 착실히 근무한 이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게임에 지원할 당시 직업이 무직인 걸 보면 알 수 없는 일에 휘말려 경찰을 그만두게 된 것 같죠. 한 가지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 황인호도 동생처럼 아직 경찰이고 이 게임을 수사하기 위해 위장하여 들어와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 오징어 게임에 승리하여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곳은 단촐한 고시원 단칸방이고 동생이나 엄마에게 돈을 붙이지 않는 걸 보면 단순히 부를 누리기 위해서 게임에 참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고시원에 가는 중이에요. 형 가끔 그러잖아요. 연락도 잘 안 받고. 한편 동생 황준호는 형을 찾아 섬에 들어가 게임의 관리자도 되었다가 VIP도 만나는 등 게임 참가자로선 경험할 수 없는 게임의 이면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한 발이면 널 죽일 수 있어. 황준호는 시즌1에서 형 황인호의 총에 맞아 바다에 떨어지는 곳으로 나오는데 형이 왜? 하지만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황인호는 굳이 동생의 팔을 맞춰 그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죠. 진짜 동생을 죽일 목적이었다면 머리나 심장을 가격했을 텐데 동생을 살리고 싶은 형의 의도가 다분히 묻어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즌1에서는 이 형제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풀리지 않아 다소 답답한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감독은 오피셜로 이들의 이야기를 시즌2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죠. 시즌2의 시놉시스 포스터에는 기훈과 프론트맨이 돌아온다며 이들의 이야기를 가장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실제로 황동혁 감독은 프론트맨의 과거, 준호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시즌1에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시즌2를 할 때 꼭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CNN 필름스쿨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죠. 또 하나 스토리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바로 딱지치기 가방을 들고 다니는 공유인데요.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굳이 쓴 걸 보니 시즌2에는 딱지남의 이야기도 밝혀질 것 같습니다. 보통 시즌1에서 짧게 비춰지는 인물이 후속작에서 활약하는 경우 그의 숨겨진 가정사와 이전 직업을 통해 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오징어 게임에 휩쓸린 사연이 소개될 것 같은데요. 감독은 공유씨는 진행요원을 거친 사람, 그래서 신임을 얻어 밖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원래는 다른 진행 요원들처럼 상부의 감시를 받으며 일하다가 점차 신임을 받아 임원으로 승진했고 결국에는 자유롭게 밖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징어 게임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일 테니 시즌2에서는 핵심 빌런으로 활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시즌2 공개. 넷플릭스에서 최근 오징어 게임 시즌2 주요 인물들의 캐스팅을 공개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아들 임시완, 사악 루등 강하늘, 더 글로리 박성훈과 연기천재 양동근 등이 캐스팅되어 화제였습니다. 이 배우들의 특징은 단순히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선과 악의 얼굴을 모두 가졌다는 것인데요. 오징어 게임의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선과 악, 양극단이 아니라 착한 면모와 악한 면모 모두 가지고 있는 평범한 인물을 그리고 있기에 시즌2에서도 그러한 배우들을 캐스팅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캐스팅 예고편에는 이름 뒤에 각각 도형이 표시되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의 계급 특성상 네모는 게임 총괄자, 세모는 중간관리자, 동그라미는 일꾼을 뜻하죠. 임시완과 강하늘은 게임의 총괄자 중 한 명이고 양동근은 총을 쏘는 중간관리자, 박성우는 일꾼의 역할을 담당하겠네요. 이에 더해 이진욱, 넷플릭스의 딸 박규영, 아이즈원의 조유리 등 수많은 배우들이 참여할 예정인데요. 특히 빅뱅 활동 이후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던 팝 최승현도 오랜만에 배우로서 얼굴을 비치게 됐습니다. 역할은 가수 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아이돌 역할이라고 하죠. 황동혁 감독은 랩과 춤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배우를 찾다가 탑을 캐스팅했다고 밝혔는데 배우 이정재가 탑과 친한 사이여서 인맥 캐스팅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이정재는 캐스팅 권한은 당연히 감독과 제작사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죠. 또 시놉시스에는 영희의 남자친구 철수도 함께 돌아온다고 밝혔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영희의 역할이 게임 참가자들을 감시하고 뒤떨어지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관리자의 역할이었으니 철수가 등장하면서 2배로 더 강력해지고 잔혹해진 게임의 규칙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징어 게임 2가 방영되기 전 오징어 게임 시즌 1을 그대로 반영한 리얼리티 쇼가 공개됐습니다. People do a whole lot worse for a whole lot less. 예고편을 보고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온 것인가 기대를 했지만 알고 보니 해외에서 리얼게임 형식으로 제작된 것인데요. 예능인 줄 알고 참가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치열해서 비인간적이었다는 입장문을 낼 정도로 드라마만큼의 서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 456명의 참가자들 중 약 10명 이상이 디스크, 무릎 힘줄 파열, 폐렴 등의 병을 앓게 되었다고 해요. 메타버스 기업의 CEO 허먼 날룰라는 가상세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명료하게 정리하기 위해 가상세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나 가상세계는 비록 가짜 세상이긴 하지만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질 수 없다는 뜻이죠. 오징어 게임 드라마 자체가 인간의 탐욕, 이기심, 생존 본능 등 현실적인 욕구가 그대로 반영되어 예능이 아닌 잔혹한 현실이 될 정도로 진짜 현실을 잘 그려냈다고 볼 수 있겠죠. 숨겨진 의미들. 오징어 게임이 끝난 후 감독과 연출진들이 오피셜로 밝힌 걸 살펴보면 오징어 게임 1에는 생각보다 많은 복선과 장치들이 드라마 곳곳에 숨겨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는 오징어 게임 2의 스토리 복선도 많이 깔려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누워있는 침대는 일부러 선반 모양을 본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워있는 참가자들의 모습이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처럼 보이게끔 만든 것이죠. 또 하나의 비밀은 침대를 치워보면 벽면에는 오징어 게임에서 진행하는 게임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참가자들이 꽉 차 있을 때는 침대에 가려져 몰랐는데 참가자들이 적어지니 그림이 그제서야 보이는 구조였죠. 감독은 참가자들이 원래는 서로가 서로를 이기고 상대를 죽이는 데에 집중해서 벽을 볼 시간도 없이 있다가 시합이 다 끝나고서는 텅 빈 방에서 벽면에 그려진 그림을 보며 욕망을 쫓는 허망함에 대한 충격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여기에 힌트가 다 있었구나. 나는 왜 그동안 큰 그림을 못 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만 했을까? 뉘우치게 하는 장치였던 셈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죽게 된 참가자들은 선물 박스에 놓여져 소각장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게임을 주최한 사람이라면 참가자들에게 인생의 기회, 즉 선물을 준다고 생각할 것 같아 죽음의 순간도 선물 박스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최후의 3인에게는 웬일로 최후의 만찬 같은 식사가 제공되었죠. 사실 오징어 게임의 식사는 날이 갈수록 부실해져 갔습니다. 첫째 날에는 추억의 도시락, 둘째 날에는 소보로빵과 흰 우유, 셋째 날에는 삶은 계란 1개와 사이다 1병, 넷째 날에는 옥수수,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감자가 나왔지만 마지막 날에는 스테이크와 와인 등 평소에 맛보기 힘든 요리가 나왔죠. 연출팀은 게임의 주최자라면 이들이 우승하기 직전 식사 한 끼를 거하게 대접해주고 싶었을 것이라는 마음에서 화려한 식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의 주최자 오일남은 돈이 너무 많아 인생이 지겨울 정도이기에 게임 제작비를 아끼려고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적게 준 것은 아니었죠. 참가자들의 기본 욕구를 제한해서 이들의 공격성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더 잔인한 게임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밥 양을 조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3인이 된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아닌 게임의 말로 완벽히 개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투장은 풍성한 밥 한 끼 대접하여 피날레 전투를 치르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시즌 1에서 가장 많은 화제를 불렀던 강세벽 캐릭터는 원래 남자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녀와 케미가 돋보이는 지용도 지용이라는 이름의 남자였죠. 하지만 막상 시나리오를 완성해보니 여성 캐릭터가 너무 부족하여 감독은 이 두 캐릭터가 굳이 남자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에 드라마로 만들면서 여자로 성별을 바꿨다고 하죠. 시즌2에서도 여성 캐릭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캐스팅 발표 영상이 모두 남자 출연진이어서 한때 논란이 일었지만 이후 여성 출연진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참고로 황동혁 감독은 강세벽 등 일부 캐릭터들이 시즌2에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처음 오징어 게임을 제작할 때는 시즌2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캐릭터를 죽였지만 시즌2에 이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를 들어 강세벽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설정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캐스팅 영상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시즌1에서 죽었음에도 시즌2에 재등장하는 일부 캐릭터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 무척 기대가 되네요. 오징어 게임의 미술 감독 최경선 프로덕션 디자이너는 오징어 게임의 배경이 마치 트루먼쇼처럼 주변 환경이 알고 보면 모두 가짜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게임장 내부는 현실과 완전히 다른 경쟁 시스템, 돈 버는 방법과 액수, 그 안에 계급 구조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참가자들은 그 세계가 마치 현실 세계인 양 바로 몰입하게 되죠. 그래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들판 배경이나 달고나 게임의 놀이터도 모두 이미지를 두른 벽지로 표현하여 참가자들이 내가 여기에 실존하는 건가 혼란을 주는 동시에 사실 이건 가짜 세트고 여기서 너네는 서로를 죽이는 게임장에 들어온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다고 해요. 이런 오징어 게임의 배경은 현대 IT 기술이 실현하려고 하는 메타버스, 가상세계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책 우리는 가상세계로 간다는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몰입감이 강한 디지털 가상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냥 컴퓨터에 접속하거나 VR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이건 그냥 데이터 쪼가리잖아 와 같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의 세트장처럼 현실의 또 다른 공간으로 느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죠.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시즌1만큼의 충격적인 서사가 아니더라도 일단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누군가는 멀쩡한 현실을 두고 시뮬레이션 된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거부감을 느끼려면 이미 시뮬레이션 된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부터 인지해야 한다.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책 우리는 가상세계로 간다.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트포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우리는 가상세계로 간다. 저자 허먼 나룰라.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